강별 작가입니다. 오늘은 수업 리뷰 두 번째 시간, 너무나도 유명하신 나성재 코칭 선생님을 모시고 수업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편에 제가 수업을 녹화했었어야 되는데 약간 실수가 있어서 촬영이 뻥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100배 사죄하는 기분으로 최선을 다해서 정말 녹화를 했습니다. 줌아웃도 하면서 녹화를 떴고요. 성공적으로 녹화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수업 리뷰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미 초급 이상의 유명 강사시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한 부분, 좀 더 섬세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강의 리뷰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리뷰를 통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좀 더 강의를 더 재미있고 유익하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리뷰에 앞서서 나성재 선생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나성재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 코치로서 활동하고 있고요. 영웅의 여정이라는 워크숍을 매달 진행하고 있는 코치 겸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나성재 선생님이 좀 겸손하신데 국내에서 퍼포먼스 코칭, 힐링 코칭을 퍼포먼스와 함께해서 하시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시고 전파하시는 아주 유명한 선생님입니다. 그러면 이 선생님의 강의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제가 강의 녹화를 뻥 냈기 때문에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오늘 강의 총평 하자면 화장이 진짜 잘 먹었습니다. 외모가 너무 좋아지셨고요. 지난번에 살짝 지적했던 사항이 많이 개선돼서 그 부분이 너무 기뻤습니다. 역시 현명하신 분, 능력 있으신 분은 지적받으면 고친다. 개선점을 찾아서 스스로 항상 연구 연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좀 더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강의 연출에 관해서 강의 개선점에 대해서 더 좋은 강의를 위한 부분들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피부가 반짝반짝 빛나니까 인사하실 때 제가 녹화 뜨는 거 깜빡했어요. 진짜로. 앵글을 프로적으로 잡았다가 너무 화질이 좋으니까 레코드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까먹었다니까. 진짜로. 그 정도였어요? 진짜로. 내가 웬만하면 놀라지 않는데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찍어봤겠어요. 그러니까 피부가 이렇게 갑자기 좋아질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비법을 알아야겠다 이 생각까지 했어요. 시작하는 인트로입니다. 자, 먼저 자세. 이렇게 차렷 자세를 있으시잖아요. 네. 이 자세가 좋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강의하시는 분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세편에 나와 있죠. 제 책을 다 안 읽으신 거죠, 선생님? 다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기억을 못 하신단 말입니까? 수업 중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자세 뭐죠? 열중셔 자세입니다. 뒷짐지고 있는 분, 마이크 들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자세는 정말 좋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한다? 손을 앞으로 모으셔야 되는 겁니다. 손을 앞으로 모으시고 들으셔야 돼요. 특히 타자 간의 대화를 할 때 이렇게 차렷 자세를 있으면 상대방이 위압감을 느끼거나 내가 잡히는 모습이 건방져 보입니다. 뒷짐지고 딱 이러고 있다. 충격이죠. 있을 수 없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자세입니다. 특히 경쟁 프레젠테이션에서 뒷짐을 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반드시 고쳐야 되는 습관이고요. 그 다음에 손을 항상 앞으로 모아서 겸손한 자세를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차렷 자세는 이렇게 있으면 더 좋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자세는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자세는 조금만 있으면 몸이 이렇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좋지 않아요. 가볍게 벌린 상태에서 앞 자세를 모으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청하시고 제스처 취하시고 마이크로 얘기하시고 이 패턴이에요. 이 손 처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손이 이렇게 처리되느냐? 아니에요. 이렇게 처리되시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자켓이 조금 사이즈에 비해서 좀 큰 느낌이 있죠. 그리고 이런 부분, 이런 외모적인 부분은 넥타이 매시고 너무 좋은데 준수한 바디, 큰 키와 날씬한 몸에 비해서 이 의상이나 이런 부분이 잘 받쳐주지 못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패션에 내가 자신이 없으면 그냥 양장을 입고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양장을 입고 가시는 게 제일 좋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제임스 본드 스타일의 코디가 제일 잘 어울리실 것 같고 무난하다. 내가 패션에 관심이 없을수록 그냥 딱 양복 한 벌, 그냥 턱시도 이런 좋은 옷 한 벌 딱 세팅해서 그걸로 쭉 밀고 가시는 게 제일 싸게 맥히고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 손 처리 이 부분, 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항상 남는데 손을 결국은 듣다 보면 이게 꼼지락꼼지락거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손을 가볍게 위에 말아주시고 이 상태로 딱 있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이는 거 보세요. 이거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잡스러운 동작이 많습니다. 그냥 딱 정갈하게 듣고 미소 짓고 이 자세가 제일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게 뭘까? 땡겨서 봤는데 피부 보이시죠? 장난 아니죠 지금. 화장 정말 잘 먹었는데 도화지는 깨끗하게 먹었는데 눈썹이나 이런 좀 디테일한 부분이 좀 더 이목구비를 살려주도록 화장을 먹었으면 훨씬 더 좋아진 거죠. 외모가 눈썹이 좀 선명하지. 네, 선명하고 쉐입을 주는 방법이 있어요. 사모님한테 물어보시면 알아요. 네. 안구나 이런 쪽에 쉐입을 줘서 조금 더 부드럽게 하는 방법. 보타이도 좋았는데 겉에 있는 자켓이 조금 좀 추레하죠.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보타이에 이 자켓이 조금 안 맞는 느낌이 있습니다. 패션에 관심이 없으시면 그냥 스탠다드하게 세게 입으시면 되죠. 내 강의를 어떻게 연출할 거냐 라고 할 때 저는 제임스 본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임스 본드 스타일로 한번 해보세요. 그게 훨씬 더 잘 나올 것 같아요. 차렷 자세 어색하죠? 네네. 너무 피부가 너무 좋아 지금. 진짜네요. 장난이 아니야. 화장 안 할 때랑 정말 차이가 많아요. 시꺼멓죠. 시꺼멓고 얼굴 떨룩하고. 얼굴이 제가 또 약간 까만 편. 그러니까 오늘 하얘져가지고 내가 진짜 네. 일주일 동안 뭘 받았나 이 생각에서 피부과 물어보려고 그랬다니까요. 약간 새신랑 느낌 나요. 사모님 업어드려야겠어요. 야, 사모님 이 기술이 대단한데. 200페이지, 300페이지짜리 책을 한권 걷어내고 마이크로 치는 게 괜찮아요. 사람을 잡아서 그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왼쪽 손을 계속 움직이면서 얘기하시는 거는 자연스러우면서 좋은데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얘가 너무 큰 거예요. 손에 들고 있는 게 너무 큰 거예요. 네. 리모컨이 너무 크다. 그래서 보통 저는 제가 쓰는 거는 조그만한 거를 들고 다니거든요. 조그만한 거를 구입하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아예 나 리모컨이야 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를 쓰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그 조그만한 거 이렇게 손바닥 안에 들어가서 안 보이는 애로 하나 구입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자기 연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크의 위치 처음에 인사할 때 장면을 제가 놓쳤는데 여기 이게 마이크가 앞쪽으로 자꾸 와요. 이제 조금 있으면 보여드릴 건데 앞쪽으로 와서 하울링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좀 가는 게 좀 더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스피드. 강의를 연출하는 데 있어서 강의의 스피드가 있어요. 가령 뭐 김영정 대표님이나 제 강의는 스피드가 굉장히 중요한 강의죠. 왜냐하면 상대방을 흥분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강의들이에요. 배워야 되니까. 근데 선생님 강의는 힐링을 토대로 해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보다 조금 더 템포를 늦추면서 좀 더 슬로우하는 그런 강의가 필요한데 그 기술적으로는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그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내가 주체가 돼서 참여하는 활동이 제 강의 특징입니다. 이런 게 실수죠. 이게 잘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30분 먼저 오라고 말씀드립니다. 30분 먼저 와서 제일 먼저 책에 나와 있습니다. 책을 안 읽으신 거예요. 자, 마이크 테스트 반드시 해야 되고 빈 상태 체크하고 자료들 넘어가나 안 들어가나 체크하고 좌석 배치 체크하고 그 다음에 관객 오신 분들 체크하고 이렇게 체크하면 30분도 사실 짧아요. 수시로 체크하고 먼저 들어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경품 같은 거 나눠줄 때 있어요. 선물 같은 거 나눠줄 때 그럼 선물 준답시고 가방 막 뒤적뒤적 거리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미리 꺼내놔야죠. 그래서 강의를 완벽하게 내가 장악한다라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잡스러운 행동이 없어야 됩니다. 지금 같은 거는 에라죠. 나중에 이거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문제가 뭔지. 그래서 오늘 강의를 진행은 내 감정의 주인들입니다.
오늘 주제의 주요 내용은 내 감정의 주인 되기입니다. 침착하게 들어오실 수 있어요. 지금 들어온 거는 너무 빠르죠? 그래서 오늘 강의할 주제는 내 감정의 주인되기입니다. 좀 약간 더 선생님이 안 되는 부분이 이거 터널링이라고 하는 건데 어디로 들어갈 때 내 강의로 들어올 때 내 강의로 들어오십시오 라고 해서 들어오는 듯한 느낌을 주시는 게 조금 서투신 거예요. 이런 거는 일반 강의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제 강의나 뭐 이런 강의는 뭘 배워가잖아요. 뭘 알아가잖아요. 아니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즐거움과 기쁨과 정보를 제공하는 수업에서 이렇게 터널에 쓱 들어가는 듯한 전입 과정이 필요 없는데 선생님 강의는 힐링을 위주로 하고 좀 침착하고 컴다운 시켜주는 그런 분위기로 들어가려면 먼저 인트로 때 그게 필요한 거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된 내용은 내 감정의 주인 되기입니다. 충분히 템포를 쉬어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거 하려 했잖아요. 싱잉볼? 싱잉볼 하면 땅 때리면서 쫙 들어와서 오늘 수업의 핵심은 내 감정의 주인 되기입니다. 호흡 한번 하시고요. 자, 딱 이렇게 좀 완벽하게 육체를 컨트롤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의 육체를 컨트롤하는 거니까 충분히 좀 센시티브한 내용들이 좀 들어가줘야 될 것 같아요. 쑥 안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는 느낌을 그러니까 도를 해야 되는데 너무 그냥 관객을 물에 집어넣었다가 물에 꺼내는 과정까지 이렇게 쑥 집어넣었다가 쑥 빼는 과정을 다 리더해 주신다는 느낌이 조금 없는 거죠. 마지막 시간에 동영상을 한번 보셨었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추임새가 들어가면 진짜 안 돼요. 추임새 지금 계속 들어가죠. 추임새가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추임새가 선생님의 심리 상태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강사가 당황했다. 지금 이 강사가 심리적으로 위축됐다. 이 강사가 지금 어려움에 직면했다라는 것을 추임새가 다 알려줘요. 그러니까 몰입을 잘 못하는 거예요. 강사가 조금 떨고 있네. 조금 당황했네. 이렇게 느낌이 준단 말이에요. 지금 당황해서 추임새가 짧은 순간에 계속 들어가시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기 전에 손으로 입안 헹구듯이 헹궈야 되고 새로운 맛이 더 온전하게 느낄 수 있잖아요. 이것도 너무 빠르죠. 여러분의 감정의 주인이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끊으세요. 추임새를 넣지 말고 끊으시면서 천천히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순간순간 호흡 한번 하겠습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렇게 상대방을 완전히 장악해서 갖고 노는 듯한 느낌으로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강의의 목적이 설명에 있어요. 아니죠. 몰입에 있어야 됩니다. 설명하지 말고 상대방을 몰입시키도록 최면 상태로 유도하도록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완전히 깨끗하게 텅 빈 감정의 상태에서 그 노래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올라오는지 한번 느껴보시라고 했는데 근데 대부분 노래 말씀들이 약간 뭐 다른 부분도 있었지만 대부분 감동적이고 뭔가 울컥한 마음이 올라오고 그런 소감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게 한 문장입니다. 끊지 않습니다. 두 단. 짧은 문장 두 가지씩 단정형. 세 가지는 꼭 필요해요. 여러분이 지난번에 안중근 의사의 노래를 들으셨습니다. 그 노래를 들으면서 감정이 북받치셨습니다. 그때 들었던 그 감정을 상기해 봅시다. 그래서 내 감정의 주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건데 이걸 다 한 문장으로 드는 거예요. 지난번에 여러분이 안중근 의사의 강의를 들었는데 그때 감정이 북받쳐가지고 굉장히 새로웠던 경험이 있으셨을 텐데 그 감정을 지금 한번 다시 상기해 봅시다.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끊어야 됩니다. 짧게 끊어야 되고 선생님 강의 같은 경우에
더 짧게 끊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목소리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 발음도 많이 선명해졌어요. 그래서 조금 완급만 조절해주면 훨씬 좋아질 수 있어요. 어떤 감정이, 어떤 스토리가, 어떤 감각, 시각적, 청각적인 자극이 나한테 와서 왼손을 쓰시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왼손을 자세히 보세요. 왼손을 쓰시는 거는 상관없는데 너무 잡스러워. 그런 내가 내 마음이라는 감정이라는 텃밭을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안 보죠? 단정형 어미를 쓰셔야 되는데 단정형 어미가 안 써졌어요. 주인이 내가 내 감정이라는 텃밭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 그거를 오늘 왜 몸으로 느끼고 체험을 해야지 익숙한 곳으로 이게 입력이 되는 거예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게 추상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감정이니 뭐 힐링이니 어쩌고 그런 거를 내가 이렇게 주입하기에는 너무 빨라. 이거 좀 천천히 머리로 들어와서 내 감정과 하나 되고, 그 하나 된 감정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주인이다 라고 말할 때까지 훈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천천히 느긋느긋하게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야 이해가 설명하듯이 막 이러니까 강의의 핵심이 뭐냐? 힐링이냐? 정보 전달이냐? 정보 전달이면 맞는데 힐링과는 좀 거리가 벌어지니까 차라리 좀 느긋하게 들어와서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좀 침착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그 앞에 그린 것처럼 이런 활동들을 좀 이따 그래야 자, 문장이 길어지니까 섞인 거죠. 머리가 아니라 감정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앞에는 이렇게 테이프로 화살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눈금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눈금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묻어서 막 오신 거예요. 조금 당황했다. 설명을 드리면요. 다음은 PT 화면에 대한 얘기인데, 제 책 3장에 PT 화면에 대한 얘기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이 PT 화면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보세요. 활자가 써있죠. 센터링은 Y축인데 감정이야. 그래서 센터가 있고 이렇게 있어. 이 타이틀이 좀 더 설명적으로 지금은 뭘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바가 좀 더 있어야 되는 거죠. 센터링은 Y축. 저희가 처음에 센터링을 했었는데 이거 안 됩니다. 이 Y축이 지금 감정이에요. 자, 지금처럼 화면을 쓸데없이 넘겼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준비가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없어져야 돼요. 우리가 A급 강사로 올라가려면 이런 과정들이 없어져야 됩니다. 깔끔해야죠. 센터라는 건 뭐냐면 높은 감정과 낮은 감정의 중간. 제가 경쟁 PT 심의를 많이 해봐서 약간 강박이 있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센터가 아니에요. 여기와 여기 길이의 센터는 여기죠, 여기. 그러네요. 네, 이거 이제 PT 디자인 하실 때 기준선 안 긋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큰 게임에 들어가려면 기준선 싹 거서 보통 눈 빠른 애들이 0.5mm 차이도 다 잡아내거든요. 이 센터를 봐서 조금 신경 쓰셔야 돼요. 여기도 전혀 위치가 안 맞아요. 지금 등분을 나눠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 하실 때 기준선, 외곽, 사각 기준선 잡으시고 센터선, 라인선, 그 다음에 그 외에 몇 가지 라이너들을 다 넣어주셔야 디자인 하시기가 편해요. 빠르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요건 다음에 또 우리 PPT 화면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때 한번 해드릴게요. 단순하게 이 중간에 있다는 센터이니까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크 이렇게 쓰셔도 전혀 문제될 게 없죠. 맨 처음에 쓰실 때는 이걸 앞으로 왔었고, 처음에 인사만 할 때는, 그 다음에는 너무 이쪽에 왔었고, 지금 이 정도 위치가 제일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대방이 여기 있으면 알아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감정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정작 이 에너지의 크기로 감정을 전달하는 분은 자기가 이런 세기로 표현하는 일을 잘 인식을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습관적으로 어가 나오고. 이게 다른 강의에서는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이런 힐링 강의에서는 되게 많이 거슬려요. 몰입을 방해합니다. 인식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오늘의 핵심은 선생님 강의가 짜임새가 있습니다. 잘 돼 있어요. 연출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연출을 어떻게 할 거냐에 초점을 맞춰준다면 이런 내용을 좀 더 이렇게 부드러우면서 딱 최면에 거는 듯한 느낌으로 읽어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효율성이 계속 떨어지는 거죠. 회사에서는 효율성이 계속 떨어집니다. 뭐는 어떻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몰아내세요. 왜 이렇게 목사님 아시잖아요. 네. 최고의 단계는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의 감정까지 헤아리는 요 멘트 너무 좋죠. 요 멘트 너무 좋고 한 번도 더듬지 않고 이렇게 딱 설명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설명하듯이 이렇게 최면을 걸듯이 쭉 나오다가 갑자기 탁 이 톤으로 나와서 지금처럼 얘기하면 그게 쏙 들어오잖아요. 그런 겁니다. 지금은 준비된 멘트인 거죠. 그래서 더듬지도 않고 탁 자신감에 차서 얘기하니까 목소리 톤이 벌써 달라요. 그래서 역시 그런 게 필요하다. 1단계부터 제가 5단계까지 듣는 사람의 단계를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과연 몇 단계에서 김영정 선생님 한 번도 안 잡아준 크로즈업을 지금 엄청 많이 잡았어요. 지금 사죄하는 의미로 내가 진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해요. 왜냐하면 왜 안 듣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나오는 게 너무 빨라서 그래요. 지금보다 한 템포 이상은 더 느려져야 훨씬 더 몰입감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속도를 좀 다운을 시켜야 돼요. 속도를 다운시키고 호흡을 좀 조절해 주시고 뭐 이런 부분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내용이 많지 않아. 이거는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잖아요. 센터링인데 네 감정의 주인이 되라. 동의하냐?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뭐 정보를 막 제공해서 뭐 1 더하기 2는 2고 뭐 3이고 4고 뭐 이런 게 아니니까 이것만 딱 전달돼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으면 되는데 너무 막 주저리 빠르게 얘기하니까 오히려 더 컴다운 이렇게 쫙 가라앉는 느낌을 방해하는 게 아닌가. 자기 생각에 완전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면 더듬으면 안 돼. 더듬으셨죠? 더듬지 말라고 써있네요. 더듬지 말고 그냥 천천히 마시면 돼요. 선생님은 속도에 영향이 없어요. 보통 경쟁 프레젠테이션에서 20분에 보통 한 8,000자까지도 소화해야 되거든요. 보통 6,000자 정도 소화하는데 8,000자 정도 소화를 해요. 그러면은 2,000자의 갭이 있잖아요. 그거를 순수한 테크닉으로 메꾸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네. 더듬을 필요가 없다.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이렇게 정면을 본 적이 없어 지금. 어쩔 것이 있다 보니까 장황한 느낌을 줍니다. 장황한 느낌을 주는 이유가 육하 원칙에 입각한 완성형 문장으로 짧게 얘기하지 않아서 그래요. 편안한 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정 스펙트럼에서만 머물게 되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예술적인 삶의 걸림돌이 되는 것, 나를 지키는 감정이 죽어있을 때 그런 감정을 느낍니다. 미세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면 편안한 감정을 가질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짧게 끊어서 말이 되든 안 되든 그 뉘앙스가 전달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씬 따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레이션 들어간 거를 한번 집에서 이렇게 받아 적으시면서 따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디를 놓쳤구나, 어디가 빠졌구나 이걸 알 수 있는데 이가 빠지듯이 빠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가 주어예요. 나는, 우리는, 여러분은 이런 주어들이 빠지면 호응을 얻어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동사를 3개 써야 되는데 2개만 쓴다든가 문장을 붙이는 경우에 많이 발생하죠. 동사와 주어, 목적 이 3가지를 꾸준히 체크하면서 문장을 한번 살펴보시면 내가 놓친 부분이 있구나 라는 부분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디테일하고 친절하게 지시대명사, 주어, 목적어, 동사를 넣어서 완성형으로 문장을 구성해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길 수가 없어요. 문장이. 짧게 끊어서 그렇게 해줘야 합니다. 신딱이라는 게 뭐예요? 얼마나? 이 신을 보고 나레이션을 한번 따보라고. 지금 나레이션을 듣기만 하시잖아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적어보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처리됩니다. 한 10번 정도만 하시면 강의 퀄리티 확 올라갈 수 있어요. 전체를? 전체를 한번 따는 거죠. 근데 선생님은 솔직히 나레이션이 많지 않잖아요. 많지 않죠. 앞에만 잠깐 하시고 나머지 다 뒤다 몸으로 내가 내 삶을 나의 능력 경험한 하나의 일생을 잠깐만요. 지금 제가 계속 이쪽 방향만 한쪽만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앞에나 아니면 이쪽 그 남자 있는 쪽도 봐야 되는데 어느 시점에서 봐줘야 돼요? 설명을 계속하면서
아무래도 이쪽을 받아. 제 책을 안 보신 거예요. 명확한 증거가 나와 있는데 제 책에 나와 있잖아요. 제 책에. 본지 오래돼서 까먹었어요. 네, 거짓말! 제 책에 나와 있잖아요. 시선 처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면서 시선 처리 왜 한다? 시선 처리 왜 합니까? 시선 처리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아니에요. 네. 시선 처리는 내가 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시선 처리는 나를 위한 기술이에요. 관객을 위한 기술인 줄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한 기술이에요. 내가 힘들어. 그럴 때 그럼 내가 쉬기 위해서 시선 한번 꽂아주는 거예요. 말을 하면서요, 아니면 나를 멈춰야죠. 힘든데 왜 말을 해? 내가 쉬는 시간을 버는 가장 쉬운 방법이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말을 하고 딱 멈추고. 자,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아셨죠? 네네. 아셨죠? 쉬잖아. 지금 내가 쉬고 있잖아요. 근데 강의를 하다 보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딱 멈추고 침묵을 활용해야지. 침묵을 두려워해요. 내가 빨리 뭔가를 이 침묵을 메워야 될 것 같은. 특히 선생님 강의는 침묵이 핵심이에요. 침묵이 핵심. 선생님 강의에서 제일 많이 해야 되는 말은 자,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다시 천천히 내뱉습니다. 이 과정이 챕터가 끝나는 멘트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것도 이 감정이라는 에너지예요. 수업을 짜는 테크닉에 대한 부분인데 대전제가 있고 소전제가 있고 지금 대전제 센터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감정에 관한 부분을 얘기한다. 감정에 관한 부분에서 편안한 감정이 있고 화난 감정이 있고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활동해서 써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갑자기 전제 없이 화난 감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전제 없이 그냥 화가 날 때는 이런 식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챕터가 끊어지는 느낌. 편안한 감정일 때는 이렇게 하고 화난 감정도 필요한 순간이 있죠. 그래서 화난 감정은 이렇게 끌어다 쓰시고 이렇게 씬을 따보시면 이제 이게 물 흐르듯이 가는데 챕터를 이렇게 딱 끊어서 해주는 그런 멘트들이 좀 빈약하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챕터를 끊는 멘트를 좀 넣어주셔야 되는데 선생님은 그거 하기가 너무 쉬워. 그냥 싱잉볼 한번 때려도 되고. 다시 한번 호흡하겠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걸 배웠고요. 지금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쉬워요. 편안하게 언제 어디서라고 내가 공감하는 물어볼 수 있고 공간을 이쪽에서 계속 쓰시잖아요. 힘들어. 그럼 이제 반대쪽으로 와서 이렇게도 해도 상관없거든요. 어차피 내가 편해야 돼. 그래서 내가 힘들다 그러면 이제 한 2-3시간 하면 한 자세로 하기가 힘드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좌우를 바꿔가시면서 하시는 것도 요령이에요. 팔도 지금 이쪽 계속 접고 있으니까 힘들잖아. 그럼 이 반대쪽으로 들고, 옮기고. 이것도 비주얼이 어떻게 비추느냐에 따라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 이렇게 비추는데 내가 이쪽 바디에 자신 있다 그러면 이쪽으로 보통 해서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이쪽 손이 보이는 게 맞으니까 이쪽 손으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렇게 보이시면 내가 접히니까 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쪽 손으로 들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저는 대부분 정면에서 하거든요. 제 강의는 이거를 거의 안 쓰니까 저는 정면에서 하고, 힘들다 그러면 그때그때 바꿔서 이렇게 들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시는 게 좋아요. 내가 편해야지. 이게 다 일반 강의는 이게 되지만 경쟁 프리젠테이션은 또 이게 안 돼요. 경쟁 프리젠테이션은 그냥 죽기 살기로 쭉 달리는 거예요. 20분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달리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뭐 돈이 걸려있는 데다가 뭐 특별한 스킬이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근데 강의는 길잖아요. 20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편안하게 유두리 있게 할 수가 있어요. 경쟁 프레젠테이션은 딱 짜여져 있어요. 한치의 틈도 없이. 그래서 그건 좀 힘들죠. 그래서 편하게 바꾸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운드를 크게, 공간을 또 크게 활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경쟁 프레젠테이션은 또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강의와 경쟁 프레젠테이션의 테크닉이 뭐가 다르냐 그러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리고 강의가 훨씬 편하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편하다. 거의 100분의 1 수준으로 편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시면 좋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오면서 어떤 그런 어린 시절의 경험이라든지 사회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너무 지금 오른쪽 손 동작도 너무 자주 움직이죠. 제스처는 천천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너무 또 이렇게 막 하니까 조금 연습을 해서 제스처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 연습하시면 좀 약간 천천히. 천천히. 음악을 연주하려면 도레미파솔라 시도를 다 완벽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돼.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 길어. 시에서 백미라는 감정은 너무 설명 자체를 간단 명료하게 좀 해야 되는데. 하는 것도 있고 어차피 힐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막 설명하고 뭔가 좀 편안하게 이완되면서 뭐 이렇게 좀 그런 느낌으로 주는 느낌이 좀 없어요. 다음은 감정의 두 번째 측면인데요. 감정은 하나의 자, 다음은 감정의 두 번째 측면입니다. 동사는 입니다, 씁니다, 됩니다. 세 가지예요. 동사는 입니다, 씁니다, 됩니다. 짤 두 단. 제 책에 나와 있는 얘기죠. 네. 그 감정에 비슷한 주파수들을 끌어당겨요. 주파수는 서로 비슷한 것끼리 끌어당겨요. 그래서 자, 동사 문계점. 주파수는 서로 비슷한 것끼리 끌어당깁니다. 라고 했는데 끌어당겨.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이런 부분들 조심히 보세요. 그래서 주어를 처리하는 법, 동사를 처리하는 법, 목적어를 처리하는 법. 이 세 가지가 잘 맞물려 들어가야 좀 이펙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물건들을 사요. 색깔이라든지 크기라든지 모양. 그 다음에 여담인데 연예인이 마이크 차잖아요. 연예인이 마이크 찾는 데는 사운드가 막 안 들어가잖아요. 지금 이거 소음 제거 작업해서 줄인 거거든요. 그래도 마이크에 계속 이거 움직임 소리가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꽂았던 네, 그거 소리가. 거기서 소리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만져서 소리가 계속 들어가죠. 연예인은 소리가 안 들어가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연예인은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 연예인은 이 왼쪽에 마이크를 차면 이 왼쪽을 아예 안 움직여요. 오른쪽에 차면 오른쪽을 아예 안 움직여요. 목에 차면 목을 안 움직여요. 그래서 보통 촬영팀에서 그 연예인의 등급을 나눌 때 사운드 보고 체크한다는 거예요. 경험이 많고 유능한 사람은 딱 사운드에 전혀 잡으면 안 돼요. 아예 딱 조심하게 돼요. 유재석이 자세히 보세요. 유재석이가 촬영할 때 마이크 찬 쪽을 전혀 안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쪽 손은 막 이렇게 움직여도 이쪽에 찼으면 이쪽 안 움직이고 이쪽에 찼으면 이쪽 안 움직여요. 마이크 찬 쪽은 아예 움직이지 않는다. 저 같은 경우는 마이크 잡은 손으로 그렇죠. 계속 움직여요. 마이크를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를 빼거나 어떻게 하거나 그런 요령도 알고 계시는 게 촬영할 때는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근데 실제로 마이크 핀을 찰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 찰 때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보통 자켓에 차거나 와이셔츠에 차거나 넥타이에 차는데 그때 움직이지 않도록 연습하시는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다? 대전제를 항상 상기시켜줘요. 센터링 Y축에서는 우리가 감정이라고 하는데 앞쪽에 뭐뭐 두 가지가 있었죠. 이번엔 세 번째 수동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특정 조건에서만 특정 감정이 유발됩니다. 에너지가 분산됩니다. 여러 가지 감정에 휘둘립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내게 필요한 감정을 불러내고 그 감정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는 내용을 이제 설명하시는 거니까 이 텍스트만 제가 지금 읽은 거예요. 그래서 이 텍스트의 카피와 설명의 챕터가 맞아 떨어지는지 먼저 좀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대전제는 감정축, 중전제는 수동성, 그 수동성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얘기는 특정 조건에서는 특정 감정이 유발됩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사례 설명해 줄 수 있고 에너지가 분산됩니다. 사전에 설명하고 감정이 휘둘립니다. 설명하고 쭉 전체적으로 시트 내용하고 멘트하고를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 지금 여기서 벗어나서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시트를 딱 박아놓고 강의를 하거든요. 시트를 박아놔야 딴 데로 안 새. 이게 컨디션이 좋을 때는 쭉 올라갔다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쭉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리뷰의 핵심은 어디 있냐면 강의를 더 잘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는 부수적인 부분이에요. 핵심은 강의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내가 컨디션 좋을 때는 정말 날아가죠. 근데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강의 안 할 거냐? 그때도 결국 강의를 해야 되고 그게 내 평가로 이어지니 내가 아무리 열악한 상황에서 강의를 해도 컨디션이 정말 나쁠 때 강의를 해도 80점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 그리고 능력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추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처럼 시트나 내용이 왔다 갔다 하시면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나쁠 때 확 떨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트를 한번 신따기 해보시면 시트의 내용을 이런 식으로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시트라는 게 뭘 말하는 거죠? PPT 화면. PPT 화면과 내용이 시나리오가 짜여져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완성도가 너무 분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계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위계가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말 나온 김에 아예 딱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보통 표지, 목차, 간지 세 가지가 구성되죠. 우리는 간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강의가 어떻게 구성될 것입니다라는 설명이 없는 거예요. 간지가 없는 상태에서 앞쪽에서 나오니까 얘가 지금 간지별 내용인 거예요. 센터링 Y축 감정이라는 애가 간지이자 대전제예요. 지금 상태로만 보면. 그런데 센터링 Y축의 감정이라고 하는 대전제가 선뜻 와닿느냐? 설명을 들어야지만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카피가 불친절하다. 두 번째 중전제에 해당하는 부분이 수동성이에요. 그래서 센터링의 Y축의 감정 중에서 수동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위계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센터링에 대한 감정의 수동성에 대한 내용으로 이러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줘야지 위계가 맞죠. 지금 여기서 이거 이렇게 찾아서 들어오잖아요. 시선이 가는 대로 안 가고. 그래서 시트를 꾸밀 때 시선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꾸미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떨어졌을 때 자 이제 하이어라키가 필요하죠. 떨어졌을 때 수동성, 감정의 수동성이라는 부분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하이어라키의 첫 번째 뭐, 두 번째 뭐, 세 번째 뭐, 이게 분야마다 다 틀리니까 원인, 결과, 예외, 특성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우선순위로 1, 2, 3, 4로 나눠질 수도 있고, 성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위계가 뭐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소전제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트 전체를 이렇게 꾸몄죠. 이렇게 그림을 넣어서 꾸몄는데 수정상의 에너지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얘가 그래프상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 불친절해. 이게 최상위와 최하일 때 에너지가 어느 쪽으로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다. 이게 수동성이냐? 아니잖아요. 그림과 멘트를 전체적으로 한번 쭉 리뷰하시면서 수정하시면 더 좋아진다. 그 다음에 치자부 센터링 모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치자부가 뭔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어요. 제 책에 나와 있습니다. 시트에 물음표가 없어야 돼요. 저게 무슨 뜻이지? 라는 느낌 자체가 아예 없어야 돼요. 치자부가 뭐지? 라는 느낌이 없어야죠. 치자부를 아예 설명하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습을 좀 해보실 텐데요. 잠시만요. 의자를 뒤로 빼시고 지난번처럼 이게 터널링이 없는 거예요.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설명이 없는 거예요. 센터링 Y축에 대한 감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이 감정이 어떻게 발현되고 치유되고 힐링되는지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갑자기 끝나더니 갑자기 뭐 실습한다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선생님 강의는 애를 집어넣었다가 애를 뺐다가 또 다시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해야 되니까 제 강의에도 이런 효과는 전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차피 배우러 온 사람들이니까 가르쳐줘서 보내면 돼. 근데 선생님 강의는 좀 특수하니까, 그리고 또 실습도 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을 터널로 들어가듯이 터널로 들어갔다가 터널로 나오는 거죠. 보통 일반적인 강의에서는 여태까지 제가 본 강의 중에 이런 강의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보통 강의는 다 정보를 제공하잖아요. 그래서 배우러 왔기 때문에 원하는 정보와 지식을 주면 돼요. 근데 선생님 강의는 좀 특이하죠. 내가 치유, 힐링 이런 개념에 또 실습도 해서 해소 이런 개념이 좀 적용되잖아요. 터널링이 중요하다. 조금 앞서서 설명드리자면 강의를 연출할 때 핵심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2시간 강의를 하면 2시간 강의를 들으러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럼 온 사람들한테 뭘 줘서 보낼 거냐? 라고 얘기했을 때 대부분 뭐 정보를 줘서 보낸다, 뭘 줘서 보낸다 이렇게 되는데 핵심 첫 번째는 재미예요. 강의는 무조건 재밌어야 돼요. 무조건 재밌어야 돼요. 재미가 없는 강의는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강의에서 제일 1순위는 재미, 뻔, 즐거움 여기에 초점이 맞춰줘야 되고 이게 된 다음에 정보가 있는 거예요. 학원에서 내가 강의를 해
애들 하는데 내가 수학 강의, 영어 강의 정말 잘 가르쳐. 근데 재미가 없어. 애들이 안 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무조건 재밌어야 돼요. 어떻게 재밌게 만들지에 대한 초점이 맞춰진 다음에 정보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겠죠. 선생님 강의는 그러면 뭘 전달해 줄 거냐. 선생님 강의도 물론 치유와 힐링이 핵심이지만 그 전에 재미도 살짝 있어야 돼요. 그 재미는 유머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유머는 쉬어가는 페이지 앞에 시작할 때 터널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한 템포 웃겨주고, 웃기는 것도 되게 쉬워요. 들어갔을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라고 누가 얘기할 때 거기에 맞춰서 되게 졸렸어요. 자시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얘기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챕터가 끝날 때마다 유머를 섞어서 흥미를 유발하고 그 다음에 다음 코스로 가야 되는 거죠. 기대치를 높여야 돼요. 터널에 들어갈 때 기대치가 쫙 올라갔다가 터널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기대치를 한번 확인해 주고, 그리고 또다시 기대치를 가지고 또 터널에 들어갔다가 또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기대치를 높여놓고 터널에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요, 강의할 때. 그래서 이 방법을 잘 안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쓰면 좋습니다. 저는 애초에 기대치를 크게 높여놓고 들어갔다가 그 기대치에 만족할 때까지 뽑아서 올라오는 게 더 강의의 질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이 기대치를 주는 거죠. 저와 이 시간을 함께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응어리라든가 힐링되는 느낌을 반드시 전달받게 되실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어떤 힐링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들어가는 사람도 실습을 더 적극적으로 임하게 돼요.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강의 주제, 요거 조금 고급스러운 게 연출을 통해서 강의의 주제를 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처럼 화장도 하고 옷도 좋게 입고 2시간 동안 내가 진짜 서비스 받았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건데, 제 강의에 의상이 주는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돼 있죠. 의상이 중요합니다. 의상이 중요하고, 그래서 패션에 자신 있는 분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옷을 바꿔 입고 가고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전 사실 그쪽 부분에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 강의는 대부분 다 양복 입고 합니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세미 양복이에요. 저는 꼭 넥타이를 하는 편이거든요. 네.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내가 그런 패션 센스가 없어. 그리고 그만큼의 장비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죠. 보타이, 이건 좀 아는 것 같아요. 이런 보타이 말고 좀 더 세련된 로 딱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색상이요? 아니면 색상이 좀 더 나를 나타내야 되는데, 제가 권유하는 색 뭐죠? 검정색? 붉은색, 검정색. 보통 붉은색이 훨씬 더 화사한 느낌을 주고 뭐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미지가 그래서, 붉은색도 좋고. 근데 이제 붉은색 보타이를 하려면 나머지 베이스가 또 다 받쳐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가야 돼요. 그다음에 하나만 바뀌어서는 안 되더라고요, 이게. 네. 옷도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양복을 입고 전반전은 붉은색 보타이, 두 번째 시간은 까만색 보타이. 그래서 내가 보타이를 바꿔 입네? 그러면 듣는 사람이 느끼죠. 이 사람은 시간에 따라서 의상을 바꿨어. 이런 게 센스로 작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강의는 악사제가 진짜 많이 쓸 수 있어요. 그만큼 자유롭고 폭이 넓으니까. 보통 일반적인 강의는 그렇지 않거든요. 목적이 명확해요. 정보를 배워서 가겠다. 프레젠테이션 잘하는 법을 배워서 가겠다. 이게 끝이에요. 근데 선생님 강의에서는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서비스, 나의 센스를 자랑하기에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주마호까지 했어. 동그랗게 조금만 더 해주실래요? 요로 끝나는 말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동그랗게 가까이 와주십시오 해서 오면 되고, 관객과에 이렇게 체험할 때 가장 고급스러운 기술, 1등 강사냐 그렇지 않냐를 결정하는 거는 관객과의 거리 유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관객과 아주 친밀해지거나 아니면 아주 멀어지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관객이 나의 통제하에, 나의 완벽한 통제하에 있는데 그 대신 나랑 아주 가깝지 않아야 된다. 일정량의 권위와 그런 거를 갖고 있는데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내 친구한테 코칭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느낌. 되게 친절하고 되게 친근하고 되게 좋은데 나를 통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 거리를 찾아야 되는 거죠. 저희가 하고 있는 지금 이러면 안 돼. 시작했는데 더듬잖아요. 그래서 집중도가 끊어지는 거죠. 교육은 머리로 하는 게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합니다. 다 끊어야 돼요. 몇 번 보시면 금방 느끼실 것 같아요. 센터링을 하는 세 가지, 센터링의 선택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더듬어서. 센터링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다. 하고 들어오시면 돼요. 그러면 설명 끝나는데 지금 또 길어지는 거죠. 첫 번째로 내가 센터링이 되어 있는 순간은 근육과 관절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말이 이렇게 딱딱 안 끊어지니까 이렇게 클리어한 느낌이 안 들어요. 그렇죠. 듣는 사람 입장이시고. 이것도 그냥 이렇게 막 장갑에서 관절과 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관절을 유연하게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몸을 풀어보겠습니다. 몸을 푸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너무 긴 거죠. 두 번째가 호흡이에요. 호흡이 두 번째가 호흡입니다. 호흡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제 아직 감 잡았어요. 그런 게 아니라 호흡이 일정하고 편안해. 그런 경우 우리 센터링 데이터라고 하고요. 대부분 요를 내가 많이 그렇죠. 쓰는 거는 이것입니다.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척추를 통해 올라가는 호흡이 목전 자체가 좀 어정쩡하다. 이게 뭔가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말이 너무 빨라 지금 본인이 이제 같이 좀 침착하게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뱉고 다시 척추가 상승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편안한 마음이 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근데 이제 소리 질러야 되니까 이제 좀 이제 좀 해봐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약간 좀 깊숙하게 네, 들어가는 컴다운 시켜주는 느낌을 좀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심장이 잘 본인의 목소리가 되게 좋은데 지금 이 순간은 앞에 목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제 컴다운 시켜주는 목소리니까 좀 컴다운 시켜주는 목소리 톤을 연습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간은 찌그러지지 않고 여유롭고 편안하게 내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느껴봅니다. 조금 멘트가 좀 더 간략하면서 간이 찌그러졌는지 이런 표현보다 간이 온전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편안한 간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간은 편안해졌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멘트가. 그런 거. 다시 호흡을 들이마시고 호흡의 에너지를 너무 빨라. 자, 이제 호흡을 들이마십니다. 끊어야 돼요. 문장이 길어져요. 호흡을 들이마십시오.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뱉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죠. 지금 다 연속해서 명령을 내주니까 들이마시고 간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내뱉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려움이 있죠. 끊으시면 돼요. 어디에 밀려 있지 않는지 스트레스로 긴장하고 있지 않은지 내 소장과 대장을 느껴보고 편안한 공간을 내어주고 엄청 길다. 이럴 때 이제 음악 같은 거 깔고 싱잉볼 넣어서 이렇게 탁 때리면서 쫙 해줘. 그리고 본인이 지금 눈 감고 있으면 어떡해. 이거 본인이 하면 어떻게 남들이 하나 안 하나 이렇게 살펴봐야지. 그러네요. 내가 좋자고 지금 나 즐겁자고 지금 이러고. 그래서 눈을 왜 감으셨을까? 나도 모르게 몰입이 돼서. 샛눈을 떴나? 몰입이 됐어,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음악을 틀고 싱잉볼로 하면 전 좋을 것 같아요. 좀 유명해지셔서 2인 1조로 하면 제일 좋죠. 보조가 하나 붙어서 탁 사인하면 땡 한번 올려주고. 만나보십니다. 본인이 만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본인이 만나면 안 돼. 다른 사람, 다른 사람 지금 옆에서 보고 있어 지금. 왜 저러시지? 나는. 다른 분도 다 눈 감고 계셨어요. 한 분은 뜨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눈을 마주쳐야지. 너 왜 눈 안 감아? 이런 눈빛을 줘야지. 배우는 눈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센터링 해봤고요. 오늘 해봤고요, 아니죠?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센터링 했습니다. 여러분의 심신의 변화가 느껴지십니까? 이제 그 마음으로 훈련하겠습니다. 실습은 제가 그린 강비정 대표님이 잘하신다. 이쪽으로 제가 여기서 시범을 보여드릴 거거든요. 이쪽으로 좀 가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컴다운 된 상태인데 살짝 유머러스한 부분 제가 먼저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야. 근데 제가 하는 걸 보시면 여러분 부담을 느끼실 필요가 없을 거예요. 제가 잘 못하니까.
이런 멘트하고 유머러스한 멘트로 시작해서 네. 지금 사람들이 다 긴장해 있잖아요. 센터에서 컴다운 되어 있는데 뭘 시키려고 하니까 긴장돼 있으니까 저보다 다 잘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자기 사례를 얘기해서 유머를 좀 태우는 거죠. 감정이 에너지라고 해서 에너지는 우리가 소리로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씩 말해요. 감정이 에너지라고 그랬죠. 이런 거 없어요. 너무 서두르셔서 그래요. 감정이 에너지라고 했죠? 라고 얘기하고 쭉 타고 들어가야죠. 표현을 하는데 여기 처음 보시면 발음의 10단계라고 했죠. 10은 여기서 시작하시면 돼요. 10의 에너지로. 발음의 10단계입니다. 발음의 10단계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야. 근데 장황했죠? 센터링이 안 되면 머리에서 이게 작동이 되거든요. 남들이 나 어떻게 생각해? 그냥 처음 오시면 시작할 때 10초간 센터링 합니다. 센터링 하시는 이유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분은 이거 하다가 똘똘 떨더라고. 그걸 풀어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터널 밖으로 나와서 다시 터널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자기 혼자 눈 감고 막 좋아하더니 갑자기 막 이제 소리 질러볼 거야. 자기 혼자 쑥 들어가서 막 하니까 조금 당황했죠. 관객들 많이 긴장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풀어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도 적어놨는데 이걸 좀 유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 경쟁을 시키거나 소리를 지를 때 뭐 이쪽에서 지르고 이쪽에서 지르고 상호 경쟁을 유도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장비나 데시벨을 갖고 와서 측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 갖고 와서 딱 들고 제가 한번 소리 질러 보겠습니다. 질렀을 때 65데시벨 나왔네요. 여러분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해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재미잖아요, 재미. 소리 질러서 최고 소리 많이 지르시는 분께 상품 뭐 그렇죠. 그렇죠. 상품을 주고 이런 부분. 그런 거 하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 소리 지르기 시합을 해서 한번 소리를 지르는 걸 유도하고 난 다음에 2단계로 오면 그래봤자 뭐 1, 2분밖에 안 걸리잖아요. 단체로 소음 막 지르는 거. 그래서 개인적으로 최고 데시벨 내신 분들에게 상을 드리겠습니다. 하면 훨씬 좋죠. 훨씬 더 공정하고 재미있게 되는 거죠. 모색할 수 있게끔. 선생님 강의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완급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이 부분을 좀 해주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 진폭이 크면 클수록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강의. 보통은 그렇지 않죠. 보통은 일정한 레벨을 유지하는데 강의 핵심이 있는데 선생님 강의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재미를 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샘플을 한번 보여주고 소리 지르기 시작 같은 거 한번 해서 다 같이 한번 질러보고 그래서 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10단계 데시벨 한번 측정하고 개인으로 자, 한 번씩 해서 제일 높게 나온 분께 뭘 드리겠습니다. 데시벨 쫙 측정 한번 하고 상품을 줄 때는 현장에서 바로 줘야 돼요. 그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되네? 열심히 하면 뭐가 있네? 이런 걸 심리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사탕을 줘도 되고 좋은 거 많잖아요. 힐링 과자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좋은 거 줘도 왜냐면 자기 설명이 길어. 계속 또 계속 호응이 없으니까 호응이 나올 때까지 설명하는 거야 지금. 나도 긴장해서 사람들이 이게 막 다들 긴장하는 모습 보니까 막 풀어주고 싶은 마음에 계속 또 그런 거죠. 반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저쪽으로 가서 나머지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이제 좀 한 바퀴 돌고 경쟁하듯이 한 바퀴 돌고 그래서 누가 더 잘하나 한 바퀴 돌고 그래서 마지막에 뽑힌 사람에게만 상을 준다든가 게임 룰을 한번 적용시켜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힐링하고 안 맞다 그러면 앞쪽에서만 하거나 아니면 지금 와서 들어오거나 잘 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안 되는 순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안 돌아갈 때 플랜 B가 있어야 된다. 그런 플랜 B를 짜는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가령 너무 잘해 둘이서 경쟁적으로 그럼 누가 잘하는지 한번 볼까요? 소리 지르기 한번 하고 이제 소리는 다 지르지만 해소되지 않을 수 있지 않냐. 소리 지르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 단계를 밟아서 차근차근 올라가는 게 목적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한번 잘못된 예도 한번 들어주고 뭐 이러면서 되게 다양한 기술을 배울 수 있게 해주는구나 라는 느낌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한 바퀴 도니까 사람들이 이제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잖아요. 그럴 때 한번 들어오는 거죠. 사람이 많을 때는 2사람씩 할 수도 있고 아니면 3사람이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이 만약 없다 그러면 한 사람씩 봐주면서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테크니컬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한번 풀어봅시다. 소리 질러! 했다가 이제 내면의 소리로 질러봅시다. 이렇게 온다든가
출렁출렁하는 느낌으로 하시면 잘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이 시간이 56분 50초예요. 다시 말해서 시간을 안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쉬는 시간. 자, 특급 강사를 규정짓는 가장 명확한 방법이 있어요. 시간을 준수하는 거예요. 50분이면 딱 50분에 끝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왜? 애초에 내가 짜오기를 그렇게 짜왔어. 니들이 호응하고 안 하고에 관계없이 무조건 50분이면 끝나. 그리고 10분 쉬었다가 그 다음에 또 50분 딱 해. 시간을 지킨다는 게 주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전체를 장악해서 전체를 다 짜가지고 왔구나 라는 느낌을 준다는 거죠. 아, 이 사람 대단하구나 라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먼저 끝나도 안 되고 덜 끝나도 안 되고. 그래서 보통 끝나기 2분 전에는 이 시간을 클로즈합니다. 끝냅니다. 라는 멘트를 시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이게 정상적이라면 한 47분쯤에 이제 실습을 마치고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소음을 크게 해봅시다. 호흡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은 어떤 것을 하겠습니다. 10분 쉬고 정각에 여기로 다시 이 자리로 와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50분 땡 쳐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지켜야 된다. 무조건 시간을 지켜주는 거예요. 아무리 열악한 상황에서도 정확한 시간을 지키는 게 그 강사의 권위와 능력을 보여주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차라리 좀 빼먹더라도 정확한 시간을 지키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양해를 구해야죠. 정말 중요한 얘기 하나 더 알려드리기 위해서 5분만 쓰겠다. 그리고 정확하게 딱 5분 써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지킨다는 개념이 엄청나게 중요하게 그 사람의 이미지를 업시켜줍니다. 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거나 이렇게 막 알아서 두 번째 시간 들어왔어요. 강원도에서 외국어를 가르치거든요. 이 문화센터에서. 네, 신규 회원분이 오셔서 제가 어떤 말씀 제가 강동구에서 외국어를 가르칩니다. 하면 되죠. 장하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짧게 끊어서 설명하세요. 언어의 즐거움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 호기심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려도 추임새가 없었어요. 이 긴 문장을 하는 동안 추임새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본인이 자신 있고 본인이 아는 분야고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집중력을 발휘한 거죠. 짧은 문장 두 가지씩 단정형으로 얘기하시면 추임새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시면 됩니다. 쉬다가 들어와서 설명했던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사이가 좀 뜨는 거예요. 앞쪽에서는 소리를 쭉 점진적으로 질렀습니다. 쉬는 시간 끝나고 지금부터는 소리를 완급으로 지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들어와서 이 파트가 끝난 다음에 외국어를 가르쳤을 때 법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들어오시는 게 더 짠져있죠. 지금 이제 끊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새로 시작해야 돼요. 소리 한번 쫙 질렀어? 이제 번갈아 지르면 돼? 라고 돼야 되는데 소리 쭉 한번 질렀는데 한 템포 쉬고 다시 번갈아 질러라. 이렇게 되니까 약간 지치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격려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앞쪽에 소리 지르고 10분 쉬고 하는데 또 소리 질러야 되니까 치열업이 좀 덜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응원하고 격려해서 소리를 지를 수 있도록 에너지를 좀 끌어내는 듯한 그런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문법 얘기하면서 에너지를 끌어낼 그런 게 전혀 없었으니까 에너지를 먼저 한번 끌어내줘야죠. 쉬었던 에너지를 다시 끌어내려서 같이 질러야 되고 제일 좋은 건 쉬는 시간 전에 이거를 마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업을 끊을 때 어디다 걸칠 때 얘를 빼서 이렇게 걸치고 쉬는 시간 겹치지 않게 걸치거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프린트는 사용 안 할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프린트물은 사용 안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터널링이 없는 거야. 지금 한 챕터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전 마무리를 하셔야죠. 소리 지르고 이렇게 감정선을 운영해봤고 격자를 질러봤고 어떠셨어요?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수업을 한번 크게 마시고 들이마시고 이제 한 챕터가 끝났습니다. 다음 챕터로 우리는 어떤 걸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동선을 받아가시고 프린트물은 필요 없고 받아가시고 이렇게 합시다 라고 했는데 어수선한 상황에서 계속 시작하는 거예요. 단 클로즈와 오픈이 없으니까 계속 중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클로즈와 오픈을 명확하게 끊어줘야 된다. 그러려면 지금보다 좀 더 타이트해져야죠. 멘트도 타이트해지고 실습도 타이트해지고 그 다음엔 소리를 질렀는데 아쉬움이 남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소리를 한번 더 지르고 싶었는데 내가 못 질렀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건 이제
애를 살펴야 되는 거죠. 청중을 살피면서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 끝으로 한번 크게 소리 한번 질러봅시다. 미친 듯이 소리 질러봅시다 해서 소리 한번 크게 지르고 다시 이제 호흡을 가다듬고 컴다운 합시다. 뭐 이렇게 해서 마치고 열국을 좀 더 명확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서 던지시면서 1분 30분간 어린이의 마음을 가지고 풍선 한번 통통통 쳐서 10번 치시는 분, 10번 치실 수 있는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통통통통 10번 한번 쳐보고, 자, 이렇게 동심의 세계로 오셔서 한번 마음껏 가지고 놀아 보십시오 라고 해서 부스팅이 있어야죠. 부스팅이 좀 없었어요. 그리고 음악을 틀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이렇게 해서 감정들을 끝나고 잘 생각 안 주셔서 생각이 되는데 자, 이것도 역시 터널이 돼야죠. 감정을 펑펑펑 폭발시키고 나서, 자, 호흡 한번 해보겠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한번 내뱉습니다. 정리정돈 한번 하시고요. 자, 다음은 어디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와야 되는 거죠. 터널링. 들어갔다 나왔다가 없으니까 또 바로 이게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이제 바로 이제 시간이 쫓기는 걸 자기도 이제 알았어. 이제 이거 시간 얼마 없어. 이거 할까 말까 고민하다면 어쨌든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데 시간 넘지. 그래서 어떡하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걸 그러니까 이런 게 네. 짜오지 않았다, 준비가 부족하다 이런 걸 뉘앙스로 받아들인다니까 사람들은. 아예 양해를 구해서 끝나는 시간은 10분 더 넘어가겠습니다. 미리 얘기를 한다든가. 페이지 끝도 없이만 넘기면서 또 시간을 끌어. 이러니까 준비가 덜 되는 거지. 감정의 원리식에 대해서 저희가 다뤘고 어떻게 감정의 주인이 될 것인가 어떻게 좀 감정의 주인이 되신 것 같나요? 자, 이것도 복습하는 내용인데 복습이라는 내용이 없어요. 오늘 지금까지 저희가 배운 내용은 뭐뭐뭐였습니다. 어떻게? 배운 것을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그런 전제 없이 그냥 우리가 뭐뭐뭐 했죠? 라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뭐를 배웠습니다. 이것이 반영된 기분의 상태 어떻습니까? 이렇게 들어와야죠. 전일성인데 온전한 나가 있는데 온전한 나는 소외된 에고 그 분파돼서 나눠진다. 화살표는 뭐냐? 뭐를 통해서? 온전한 나였다가 이렇게 되는 거는 뭐냐? 시간이냐? 경험이냐? 아니면 뭐 생각이냐? 또 교육이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죠. 이걸 통합하기 위해서는 브릿지가 없잖아요. 앞쪽에서 이렇게 돼서 매듭을 짚고 그래서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스폰서링 하고 해보겠다. 여러분을 지지한다고 생각하자. 스폰서링 메시지는 이런 거다. 위계를 정해서 쭉 설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없어요. 한번 따보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센터에 대한 어부분이라는 건 제 책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구력이죠. 지구력. 많은 분들이 이제 의아하게 생각해요. 원래 PT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밖에 안 하는데 지구력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엄청 많거든요. 지구력이라고 하는 거는 100으로 시작해서 100으로 끝나는 게 지구력이에요. 근데 지구력이 떨어진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면 100으로 시작해서 50, 60, 70 이렇게 떨어지는 게 지구력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100으로 시작해서 90으로 끝나도 지구력이 없는 거고 100으로 시작해서 80으로 끝나도 지구력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구력이 있냐 없냐는 뉘앙스의 문제예요. 뉘앙스, 느낌의 문제. 지금 이 사람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와 지금 좀 지쳤네라는 느낌을 주느냐 안 주느냐의 차이라고요. 선생님이 지금 지쳤어. 표정 봐. 아, 그런가요? 지쳤어. 처음에 시작했을 때 표정은 긴장인데 지금은 힘에 붙여. 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강의 시간. 표정에도 그렇고 뉘앙스, 느낌에 사람이 이제 좀 지쳐가지고 빨리 끝내려고 그러는구나 라는 뉘앙스를 준다는 거예요. 특급 강사는 안 그래요. 왜? 자기가 스태미너를 조절하거든. 그래서 지구력이 필요하다. 스태미너를 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경쟁 프레젠테이션이 아니니까 지구력 훈련까지는 아니어도 스태미너를 조절해야 돼요. 내가 남은 힘이 얼마야. 그러니까 내가 힘을 이렇게 분배해가지고 끝에는 요만큼 남길 거야 라는 뉘앙스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스태미너를 이렇게 배분해서 끝에 100으로 남아있을 거야. 요게 스태미너 훈련이에요. 어떻게 알게요? 지쳤는지. 목소리가 좀 처진 거. 또 있고 마이크가 좀 이렇게 삐뚤어졌나? 미소가 없어. 아, 미소가 없어. 미소가 없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웃음도 짓고 미소도 있었잖아요. 지금 없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센터의 자리에서도 주인이 되고 생각의 주인이 돼서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표정 보세요. 표정이 심각하다.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끝날 때쯤 되니까 이제 끝이다. 아, 라고 미소가 그냥- 나오네. 미소가 안 나오고 아, 마지막에. 빨리 이제 마지막에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끝났다. 이래서 미소가 나요. 이거는 심리적인 부분이라 좀 생각하셔야 돼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피드백을 받으셔야죠. 오늘 질문 있으신 분, 오늘 어떠셨습니까? 물어보고, 좋았어요. 너무 감동이에요. 그러면 감동 안 받은 애들도, 누구는 되게 감동적이었다고 하는데, 그럼 나에게 문제가 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강사의 문제가 있나? 이게 안 되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끝내셔야 되는 거죠. 피드백을 받아야 돼요. 피드백을 받고 끝내야 된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오늘 어떠셨습니까? 느낀 점 너무 좋았어요 선생님 뭐 이렇게 말하는 애가 있으면 옆에서 저도요 이렇게 좀 피드백 한번 받고 질문도 받고 반드시 질문 받고 피드백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좋은 강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는 어떤 질문이 나오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질문이 나와야 되고 참여도가 나와야 되고 평가가 바로 나와야 돼요. 진짜 가수가 정말 노래 잘했어 그러면 브라보! 자기도 모르게 브라보! 앵콜! 소리 나오잖아요. 네네. 그런 걸 연출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끝에 그냥 허겁지겁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허겁지겁 끝나신 거는 시간을 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간 배분이 중요합니다. 강의는 시간을 어떻게 잘 배분해서 쓰느냐, 주어진 상황에 맞게. 마지막에 그 부분에서 피드백할 시간까지 고려해서 그렇죠. 강의 끝내고 한 2, 네. 3분 정도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남겨놨어야 돼. 5분은 빼야죠. 5분. 여유를 하고. 그래서 끝날 때도 소문 한번 들이시고 숨을 한번 내뱉겠습니다. 오늘 강의 어떠셨습니까? 만족하셨다면 저 나성재와 함께한 여정, 영웅의 여정이 되셨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내시면 됩니다. 멘트가 죽입니다 아주. 선생님도 할 수 있는데 제 멘트를 자세히 들어보세요. 긴 멘트가 없잖아요. 네, 짧게 짧게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깊이 들어가는 멘트. 짧으면 깊어져. 어, 짧아야 돼. 이게 명언인데요. 짧아요. 짧으면 깊어진다. 오늘, 짧두단 오늘의 명언으로 짧두단 하시면 적어놓겠습니다. 그래서- 짧으면 깊어진다. 좋아요. 선생님 강의가 되게 특이하면서도 되게 수요가 많은 강의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연출하시고 나를 파시면 내가 제일 답답한 게 강의를 팔려고 그러면 강의를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강의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코칭 이거 누군 못해? 강규조가 가서도 코칭 수업 할 수 있잖아요. 또 다른 사람이 가서도 코칭 수업 충분히 하잖아요. 내용을 전달하는 거는 차이가 없잖아요. 네. 똑같은 거 하잖아요. 나를 팔아야지. 나성재가 하는 코칭 수업이 다른 거지 강비조가 하는 코칭 수업 다 똑같은 내용 전달하지만 나성재가 하는 강의는 틀리다. 이 뉘앙스를 만드는 게 초점인 거예요. 프로야구 슈퍼스타 있잖아요. 똑같이 야구하지만 누구는 슈퍼스타가 되잖아요. 걔가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걔가 매력이 있어서 그래요. 걔만 나오면 미칠 것 같은 플레이를 해주잖아요. 허슬 플레이를 하든 뭐 건방진 플레이를 하든 뭔지 모르겠는데 개성이 있고 기왕에 야구 보러 갈 거면 나 걔 나올 때 야구 보러 가고 싶어. 이렇게 돼야죠. 나성재를 팔아야 돼. 거기에 디테일한 연출이 좀 들어가서 해주시면 금방 될 수 있다. 일단은 타고난 스펙이 좋아요. 솔직히 제가 이렇게 선수분들 오시면 얘기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키 크고 늘씬하고 이런 사람 등발이 제일 중요하지. 쭉쭉 훤칠한 애들 앞에 막 조그만 애들 가가지고 막 깔짝깔짝 대봤자 어려워. 그러려면 진짜 죽기 살기로 해야 돼. 우리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살리시면 될 것 같아요. 화장도 했더니 오늘 완전 딴 사람. 내 이렇게 잘생겼는지 몰랐네 진짜. 내 찍으면서도 야 빨려 들어간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도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목소리 좀 톤 한번 바꿔주면 더 좋은 목소리 내는 토닝 연습하시면 더 도움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도 그런 일환이고 그러면 이렇게 차려입고 목소리 톤 쫙 바꿔서 쫙 얘기해주고 이러면 좋을 것 같고 발음은 어느 정도 선명도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시면 도움이 되고 어차피 목소리 바꾸려면 플러스펜 훈련 하셔야 되니까 하시면 좋지만 발음에 치중하지 마시고 톤의 완급에 좀 치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강의는 출렁일수록 더 멋진 강의가 될 수 있어요. 위로 출렁출렁하는 느낌을 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나성재 선생님의 강의를 한번 리뷰해봤습니다. 편집해서 얼마나 나갈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유익했고요. 저도 오랜만에 고급스러운 강의를 리뷰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잘못된 점보다는 더 잘할 수 있는 부분, 더 연출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이 잘 반영돼서
특급 강사, 에세이 강사, A급 강사. 안 돼. L 플러스 안 돼. 에세이. 네. 에세이 강사로 거듭나시길 바라고 그때 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까지 강필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너무 좋았어요. 속죄하는 기분으로 오르세요.